지리산 자락 작은 마을 이른을 넘긴 주인공은 매일 새벽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그의 곁에는 평생 함께 해온 노란 털빛의 늙은 황구 돌개가 있었다. 돌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에게 찾아온 이웃이 송아지 대신 맡겨준 강아지였고 함께 밭을 갈고 산을 오르며 늘 곁을 지켜준 동반자였다. 아이들은 돌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며 신기해했고 마을 어른들은 충직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인공이 쓰러질 때 몸으로 받쳐주고 폭우가 쏟아질 때 몸으로 비를 막아준 일화는 모두에게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 속에도 불안은 숨어 있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는 아들 준호와의 관계였다. 그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일 뿐이었고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를 서울로 데려가려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주인공은 번번이 난 여기가 좋다. 돌개도 있고 밭도 있다라며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손녀 지민만이 여름마다 찾아와 돌개와 함께 웃음을 주곤 했다. 돌개는 특별한 예감 능력이 있는 듯 보였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할 때면 꼭 큰일이 일어났고 날씨를 미리 알아차리기도 했다. 주인공은 이제 돌개의 신호를 귀하게 여겼다. 그런 돌개가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문 앞을 막아섰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치 안 된다고 절규하는 듯 울부짖었다. 그때 골목에 검은 세단이 들어섰다. 내린 이는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다급히 말했다. 손녀 지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아버지가 당장 올라와야 한다고. 그는 휴대폰으로 응급실 사진까지 보여주며 재촉했다. 그러나 주인공이 확인한 병원 문자에는 상태 안정이라 적혀 있었다. 모순된 정보, 이상한 태도. 돌개는 더욱 거세게 막아서며 몸으로 주인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준호는 야간 근무자가 잘못 보낸 거다. 주치의는 오전에만 있다며 서류와 절차를 핑계로 들이밀었다. 그의 가죽 케이스에서는 문서 R-9이라는 수상한 스티커가 보였다. 주인공의 의심은 깊어졌지만 손녀 이름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돌개는 바짓가랑이를 물고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결국 주인은 밧줄을 가져와 돌개를 묶었다. 돌개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지만 주인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모는 차는 서둘러 산길을 올랐다.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라디오에서는 태풍 경보가 흘러나왔다.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일어나며 길은 막혔다. 차는 간신히 멈춰섰고 그들은 산속에 고립되었다. 통신도 두절된 채로 2시간 넘게 차 안에 갇히자 주인공은 지민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지민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지민은 멀쩡했고 어제 가벼운 접촉사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준호가 꾸민 거짓말이었다. 그가 아버지를 속여 땅을 팔아넘기려 했던 사실, 거액의 보상을 노린 음모가 드러났다. 주인공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준호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미 돌개는 밧줄에 목을 상하게 하며 온몸으로 저항하다 쓰러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가슴 깊이 깨달았다. 충직한 동반자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거짓과 욕심의 길이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산에서 내려온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을 앞에는 이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개가 기둥을 부수고 나와 온몸으로 밧줄을 끊으려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었다.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지만 숨은 끊겨 있었다. 주인공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돌개는 모두가 아끼던 존재였다. 장례는 마을 전체가 나섰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고 비석에 의로운 벗, 돌개 여기 잠들다라 새겼다. 손녀 지민도 달려와 무덤 앞에서 울며 말했다. 어릴 적 늘 나와 뛰어놀아 줬잖아. 왜 이렇게 갔어? 준호는 그 곁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무너져 울었다. 자신이 불러온 비극 앞에 변명은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봄이 오자 무덤 주변에 유채꽃이 가득 피어났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노란 꽃들이 만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돌개의 영혼이 꽃이 된 것이라며 손을 모았다. 주인공은 매일 무덤을 찾아 막걸리를 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치 돌개가 곁에 있는 것처럼 대화했다. 준호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사업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주인공은 말했다. 돌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진정한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마을은 돌개를 기리기 위해 의로운 번날을 제정했다. 매년 봄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돌개의 이야기를 들었고 주인공은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막는 거란다. 위험에서 지키려고.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흘러 주인공은 80을 넘겼다.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돌개의 무덤을 찾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번 무덤 앞에서 속삭였다. 오늘도 고맙다. 무덤가의 유채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처럼 반짝였다. 어느 날 그는 그 꽃 사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개 옆에 묻었다. 비석에는 15년 동행, 영원한 길이라 새겨졌다. 이후에도 매년 봄이면 유채꽃이 더 많이, 더 환하게 피어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와 돌개가 다시 만나 뛰놀고 있을 거다. 돌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가족과 충성, 사랑의 의미를 마을과 후대에 남긴 깊은 가르침이었다.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다. 부모가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람들은 지리산 자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노인과 한 마리 늙은 황구의 우정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를 되새겼다. 그리고 무덤 위 노란 꽃들은 매해 봄마다 속삭였다. 막아서서 지켜낸 사랑, 그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